자, 내용 파악합시다.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게 종류가 되게 많죠? 되게 종류가 많아요. 조동사는 되게 종류가 많고, 사실은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조동사 여러 가지 뜻이에요. 그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캔과 이 could라는 단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캔의 과거형이 could다. 맞나 틀리나요? 대부분 다 캔의 과거 could를 알고 있죠.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뜻이냐? 캔의 과거형이 could라고 쓰는 경우에 캔도 있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캔과 could의 관계도 있어요. 이거는 그 캔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맨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뭘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can은요. 자, 우리가 물론 그것과 같은 뜻은 be able to라는 걸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조금 전에 말한 can의 과거형은 바로 could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지만 간략하게 먼저 설명 먼저 해드리면 그 뒤에 쓰이는 허가나 요청을 나타낼 때는 can은 could하고 관계가 현재형과 과거형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뭐냐? 여기 나왔죠? could는요 can보다 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말은 결국 뭐야? 과거형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뭐뭐일 수도 있겠다. 이거 우리가 이제 가능성, 다른 말로 추측이라 그래. 추측. 요거나 아래 거 다 비슷한데 왜 이게 같이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추측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때도요, could는요 can보다 확신 정도가 더 낮은 표현. 이 말도 다시 말하면 뭐야? could는 과거형이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can이 실제로 could가 can의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된 인식이 무조건 can의 과거는 could로 알고만 있어요. 자, 그거 하나 정리를 우리가 했고, 자, 그러면 일단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이 can의 뜻을 갖고 있는 거,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can의 일종의 족보를 한번 정리를 할게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can이란 단어의 과거형은 방금 말한 것처럼 could입니다. 과거형이죠. 자, 그렇다면 can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일단 미래니까 will이 들어가고 will 뒤에 can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안 된다 그랬죠? 그렇지, 얘도 조동사. 얘도 조동사예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제 올바른 형태는 일단 미래를 나타내니까 will은 써야 돼요. 그런데 이 c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이것과 같은 뜻 뭐 나와 있어요 아래? be able to로 바꿔서 쓰시면, 근데 이때 be는 조동사는 그 뒤에 무조건 원형을 쓰니까, 동사 원형을 쓰니까 be를 그대로 쓰셔야 돼요. be able to에 이렇게 쓰는 게 미래형입니다. 자, 그리고 can과 같은 뜻 조금 전에 설명했던 am, are, is able to라는 것이 있겠죠. 자, 그리고 could는요 또 같은 뜻으로 뭐를 쓸 수 있어요. 앞에 나오는 be able to를 과거형으로 바꾸니까 was나 were able to를 쓰시면 could와 같은 뜻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will can 안 된다는 거,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문장을 쭉 쓰는 내용이 능력을 나타내는 can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따로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무엇을 허락하는 거, 해주시겠습니까? 뭐 해도 된다라는 이런 뜻을 나타낼 때는 You can bring your own wine to this restaurant. 이때 can의 뜻은 뭡니까? 너는 가져와도 좋다. 뭐를요? 너 자신의 뭐를?
와인이라는 것은 와인을, 주님이 먹는 술을 우리 레스토랑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실제 영어로 가면은 by o라고 딱 편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bring your own의 줄임말이에요. 이런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외국에 있는 그런 레스토랑은 와인을 거기서 직접 술을 사 먹는 게 아니고 자기 거 가져와도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우리나라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자, 이렇게 쓰이거나 물어보는 말이죠. 상대방한테 Could you take care of my dog? 제 개를 좀 돌봐주시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can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can보다 더보다 정중한 표현을 나타낸다 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나타내라는 거, 이거는 이렇게 옆에다 적어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추측을 나타낸 거야. 뭐뭐일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런 추측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맨 상위에 있는 게 바로 must예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추측이 can이 되겠고, 그 다음이 could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이 없을 때는 may가 되고, 더 낮은 추측은 might가 됩니다. 이러한 일종의 뭐 순서라고 해야 되나? 순위? 이런 식으로 됩니다. 대체적으로 뭐 한 may 정도면 우리가 반반 정도? 자신감이 이런 경우라 생각하면 must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다시피 여기서처럼 can과 could의 관계, may와 might의 관계는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단지 그냥 추측의 강도입니다. 강도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second hand smoke, second hand smoke라는 것은 간접 흡연입니다. 간접 흡연은 can be harmful, harmful이란 말은 유해한, 해가 되는이에요. 당신의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만약 이 자리에 could를 써버리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과거형은 아니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뭐 이런 형태로 쓰인다는 거 일단 기본적인 뜻에 대한 설명이고, 그런데 이제 이 can이 자 강한 의심 또는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낼 때는 굉장히 강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긍정적 추측의 반대말이 뭐가 되냐면 부정적 추측이죠. 부정적, 발음도 안 되네. 추측.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것의 반대말은 must, 뭐뭐임에 틀림없대 반대말은 뭐가 돼야 돼? must, not이 돼야 될 것 같죠. 그죠? 그건 사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must, not 쓰지 않고, 이때는 주로 뭘 쓰느냐? can, not을 씁니다. 그럼 이때 뜻은요? 이때는 뭐뭐 일리가 없다 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럼 must not은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could not은요, 물론 쓸 수는 있는데 부정적인 추측을 할 때는요, 확신을 갖고 말을 하거나 확신을 갖고 말하지 않거나 두 가지 정도로 나누지, 마치 must의 뭐 반대되는 한 쌍, can의 반대되는 한 쌍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can not이 들어가면 굉장히 강한 뭐뭐일 리가 없어 라는 거의 100% 확신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까지는 좀 너무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 또한 물어보는 말로 쓸 때도 있죠. Can it be true? 그것이 사실일 수가 있을까? 이것도 추측은 추측인데 강한 추측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 아니다라는 의심이에요. 의심. 결국 의심이란 이것도 뭐야? 부정적 추측이죠.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4번과 5번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있어요. can인데 굉장히 강한 추측. 내가 알기로는 can은 강한 추측이 완전히 강한 것은 must라고 들었는데, 물론 그렇지만 뭘로 쓰일 때? 부정적 추측인 것은 부정문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의문문과 함께 쓰이는 바로 이 can은 굉장히 강한 의심이나 부정적 추측을 나타낼 때 씁니다. 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사용되어 있고, 자, 그런데 5번에 보면 이게 있어요. 아니 뭐야 이거,
can't have gone. can't는 여기서 뭐뭐 일리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뜻일까? The children, 아이들은요, 매우 멀리까지 갔을 리가 없습니다. 에이? 갔을 리가 없다. 이거는 왠지 갑자기 이상하네. 바로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아니, 왜 이딴 모양으로 쓰지? 이유는 다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must, 너무 크다. must, can, could, may, might라고 뭘 나타내는, 추측을 나타내는 강도를 써버렸죠. 근데 그러면 과연 얘네들의 과거에 대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아니고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 앞에 우리가 배웠던 뭐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can의 과거 그냥 could 써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쓸 수가 없죠. 추측인 경우는. 그런 이러한 추측을 나타낼 때는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 단어 뒤에, 이 뒤에다가 뭘 붙이냐? 바로 have 플러스 pp를 붙이면 이게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추측. 그래서 모든 이러한 조동사, can't도, can도, must도 뒤에 have 플러스 pp를 붙여버리면 뭐뭐였었음에 틀림없다, 뭐뭐였었을 리가 없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된다라는 거. 자, 이 내용이 아래에 있는 may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왜요? 아까 선생님이 may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보여드렸죠. may는요, 반반이에요. 추측이. 확신이 많이 없는 경우에 쓴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러면 can처럼 뭐뭐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이 경우만 또 쓰이느냐? may는 그것만 또 쓰이는 건 아니죠? 물론 여기 문제 본다면 이것은 불확실한 추측이에요. 그리고 might도 되게 적읍시다. 왜 그러지? might가 과거형이 여기도 아닙니다. 이 추측을 나타낼 때는. 자, 요거 알고 계셔야겠고. 자,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좀 먼저 이거 먼저 위에 거 먼저 합시다. 상대방의 허락을 나타낼 때 may를 쓰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may가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뜻도 있지만 뭐해도 좋다. 허락을 나타내는 말 바로 뭐과 can도 허락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그런데 can보다는 조금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쓰이는 may는 거의 우리가 볼 일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 두 번째로 쓰이는 may인데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뭐일 수도 있다는 추측인데 불확실한 거라 그랬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I'm tied up. tied up이란 말은 뭘까요? tied란 말은 묶다야. 근데 나는 묶였다는 뜻은 뭐야? 아주. 나는 묶여있다. 매우 바쁘다야. 이 말은 뭐야? 스케줄에 몸이 다 묶여있어. 어디로 뭘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뜻으로 I'm tied up 하면 완전히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I might have time. 이때는 이 might가 이때 have는 동사 원형이에요. have 플러스 pp 아니에요. 나는 뭐일 수 있다. 금요일 아침에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그냥 이거는 미래에 대한 추측이죠.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추측. 이거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는 왜 might를 썼느냐? 확실치 않는 정도가 더 낮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낮을 때 쓴다는 거야. 자, 그런데 아래 문장 봐보세요. 그녀는 말하였다. 뭔가 어떠한 일이 그녀의 가족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때는요, 이 자리에 may를 쓰면은 틀려요. 헐. 왜 그러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 다음 문장. 그녀는 말합니다. that. 다음에 예를 들면은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뭘 썼다? 메일을 이렇게 씁니다. 어떤 문장이 있죠? 자, 이거는 지금 보다시피 동사가 현재형이죠. 이렇게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우리가 내려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내려 쓴다는 것은 한 시제 과거로 내려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라고.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내려 쓰는 경우는 주어 뒤에 바로 이 자리에요. 문제는 이 자리에 생겨요. 왜? 이거는 우리가 동사가 뭐가 된 겁니까? 과거형으로 하나 내려갔죠. 현재형에서 지금 뭐가 됐습니까? 주동사가 과거형이 됐죠. 그럼 뒤에 오는 동사도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와 시제의 일치를 해야 됩니다. 기억나세요? 시제 일치는 앞에가 과거형이면 뒤에도 과거형 써야 되는. 이렇게 바뀔 때는 어쩔 수 없이 메일을 뭘로 바꾸냐? might라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왜? 원래 그 영어 책에 may의 과거형은 might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뭘 만들 때 시제 일치를 우리가 만들어 써야 되는 경우에만 이게 통용되는 거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야? 추측을 나타낼 때,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는 may의 과거형은 might를 쓰는 게 아니고 may나 might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적는다 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방송 안 들으실 분 없죠? 손모가 잘라버린다. 다 들으실 거죠? 아, 방송 중이구나. 자, 손모가지 커트할 겁니다. 자, 자, 그 다음 갈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메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 메이라는 조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씁니다. 오케이? 그런 뒤에 중요한 건 그 뒤가 반드시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 자리는 메이가 맨 앞에 문장의 문 앞, 이걸 문두라 그러죠. 문두에 쓰였는데 이거는 지금 뭐야? 의문문이 아니죠. 이걸 우리가 기원문이라 그래요. 뭐뭐 하기를 바란다 라는 뜻으로. 그럼 may all your wishes come true라는 것은 너의 모든 소원이 come true는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는 기원문이라 그래요. 기원문. 기원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알겠나? 기원문일 땐 뒤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느낌표가 딱 오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쓰이는 단어는요, 일종의 수거입니다. 수거. 자, may와 또는 might 뒤에 as well을 붙였으면은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야. 자, 중요한 건 may나 might as well 뒤에 뭘 쓰냐? 바로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게 낫다. 오케이? may나 might as well은 중요한 건 may나 might as well 뒤에 뭐가 들어간다? 원형을 꼭 씁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 뒤에는 여러분 문제 풀어 오셔야 되겠고, 그대로 갑시다. will은 별로 뭐가 없어요. will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말인 거. 그죠? 또는 상대방한테 will you please 뭐뭐 하면 이건 뭐야?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 이것도 물론 will 대신에 would를 쓰면 더 공손한 표현. 딴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별거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will이라는 게 우리가 사전을 들어보면 이 will이라는 단어가요, 조동사 아니고 명사로, 얘는 명사야, 의지란 뜻이 있어요. 의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유언장. 좀 삭막하죠? will이라는 단어가. 왜? 죽기 전에 나의 의지가 담겨있는 일종의 서류입니다. 그게 유언장이죠. 어우, 무섭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선생님이 유한 야쿠르트인가요? 거기서 나온 장까지 간다라는 그 유산균 will이라는 그 유산균 야쿠르트 있죠? 그게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왜? 장까지 보내겠다. 의지를 갖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ill입니다. 확 싫지는 않아요.
영어 선생님으로서 분석을 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내용이지 실제 그 이름은 그렇게 지은 건지 내가 모르죠. 단지 마음 편하게 생각할 때 will이라는 단어가 단지 그냥 미래에 뭐뭐 할 것이라는 뜻도 있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인 주어가 뭐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거. 첫 번째 문장 Your parents will do anything for you. 너의 부모님은 너를 위해 그냥 미래에 뭔가를 할 거란 뜻이 아니고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거야. 나의 의지를 갖고 부모님의 의지를 갖고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실 겁니다. 의지를 갖고 라는 뜻입니다. 단지 그냥 미래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알아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을 믿어봐. Trust them 이라는 미래의 의미는 맞지만 미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라는 거. 이거 알아서 딱 적어 두십시오.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게 있고. 자, 그럼 would는 뭡니까? 그랬더니 would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will의 과거형이죠. 물론 아까 can과 could처럼 will도 역시 would는 will의 과거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뭐인 경우,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자, 그런데 그게 아닌 그 외에 조금 전에 말해준 선생님이 어떤 거? 더 공손한 표현을 쓸 때도 will을 쓰기 때문에 can의 과거는 could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죠. will의 과거는 would다. 역시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자, 개념 정리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자, 그래서 문장을 쓰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could나 may나 might보다 가능성이 좀 더 클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추측인데 선생님이 말했던 추측 중에 앞쪽에 어디에 선생님 여기에 넣는데요? 넣지는 않았어요. 왜? 왜냐면 would를 집어넣으면 will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복잡해서 안 넣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책에 어디에 넣는다? could나 may나 might라면 바로 여기 정도 돼요. 아주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can 사이 정도의 would를 넣으시면 이것도 역시 추측을 나타내는 말로 쓸 수 있다. 자, 꼭 나중에 방송에다 해서 이거 집어 넣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나 4번이 중요해요. 4번. 왜? 이거는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would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뭐냐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어떤 습관입니다. 습관을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체계처럼 would가 있고 또는 지금 나와있지만 used to라는 게 있습니다. used to. 자, 중요한 거 would도 뒤에 동사 원형, used to도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 그럼 뭐가 지금 여기서는 두 개 차이냐? 차이 있겠죠? 자, used to는요, 규칙적인 겁니다. would는요, 규칙적이기보다는 약간은 불규칙적이에요. 자,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 이렇게 문장 쓰겠습니다. There would 또는 used to be a hill over there. 뜻은 대략 대열이니까 거기에 저기 너머에는 언덕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would와 used to 둘 중에 하나는 가능하고 하나는 안 돼요. 바로 would는 쓸 수가 없어요. used to는 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used to나 would는 과거의 것인데 예를 들면 언덕이 어제는 있다가 그제는 없다가 또 그저께는 있다가 3년 전에 없다가 이럴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 항상 그 자리에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과거에 규칙적으로 거기 있었다는 뜻이죠. 그죠? 하지만 would는요, 있다 없다. 예를 들면 이 would는 주로 뭐냐면 사람이 하는 어떤 습관 같은 거야. 습관은 100%는 아니잖아. 예를 들면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곤 했어. 나는 학교 끝나면 엄마 일을 도와드리곤 했어. 이거는 불변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 착했어.
그거는 어릴 때 항상 착했지. 갑자기 착하다가 어떤 날 악마가 됐다가 어떤 날 착하다 이러진 않죠.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나 또 나 어릴 때는 키가 작았어. 그 말은 과거에 꾸준히 작았지 막 작다 컸다 작다 컸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드는요 그냥 사람이 하는 어떤 100% 완벽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일 때. 반면에 used to는요 굉장히 습관이 아니고 이거는 규칙이에요. 규칙. 정해진 룰에 따라 움직이거나 좀 변하지 않는 어떤 상태 이런 거를 나타낼 때는 used to를 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가능해요. 뭐냐면 on the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 그녀는요, 자, 스위치란 것은 달콤한 것, 사탕 같은 것을 그녀의 아들을 위해서 사곤 했다. 뭐 살 때도 있고 안 살 때도 있겠지. 이 would를 뭘로 바꿀 수는 있어요. used to로 바꿀 수는 있어요. 왜? 엄마가 뭐 하루고 100일이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사다 줄 수 있잖아요. 이건 가능한데 반대로 used to를 써야 되는 자리에 would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used to밖에 안 되는 자리에는 이거는 would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 반드시 잘 아시고. 그럼 이때 shall은요 딱히 뭐 요새는 shall을 별로 많이 안 보니까 뭐만 보냐면 shall로 물어보는 말 shall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shall we 우리 뭐뭐 할까요? 라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볼 때 제안을 할 때 쓴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이거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숙제는요 여기까지 나갈게요. 여기까지 7페이지까지 방송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찾아보는 것보다. 자, 일단 여기서 멈추고